이제 K리그2 경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김천 상무대 이제 서울 이랜드. 자, 우선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김동현 선수가 이제 결장 중이고, 그 대신에 이제 또 다른 주전 미드필더인 이제 김준규 선수가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김천의 이제 미드필더진 전력이 한층 더 지금 강화될 예정이죠. 네, 왜냐면 이제 김준규 선수가 이제 출산 휴가로 인해서 이제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이제 결장을 했는데 그 경기 빼고 이제 다시 바로 복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주전 수비수인 지금 이재익 선수가 결장 의심의 상황이다. 네, 이 정도로 지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라인업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성남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바로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좋은 흐름으로 이제 가져온 김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연승 중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홈에서 매경기 멀티득점 이상을 할 만큼 득점력도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굉장히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K리그2 네, 당당하게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자, 김천 상무랑 다르게 이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는 어느 정도 돼요, 서울 이랜드가. 근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쉽게 득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골 결정력이 많이 아쉬운 그런 서울 이랜드라고 볼 수 있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보면은 솔직히 양 팀의 지금 분위기 흐름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이런 개개인들의 능력, 아무래도 국대 출신이 많다 보니까 개인 기량이 굉장히 좀 뛰어나고, 그리고 조직력도 좋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도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모든 요소들이 좀 서울 이랜드보다 우세하다 보니까 이 경기는 이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김천 상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홈 김천 상무 약간 좀 반대를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홈에서 언제까지 분위기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 상황만 봤을 때는 그래도 김천 상무 사이드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김천 승, 김천 상무 승,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바 볼게요. 그렇죠? 네. 배당 대비 서울 이랜드도 혹시 이제 충분히 한 골 이상 넣을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서울 이랜드의 그런 좀 원정 득점력까지 고려를 하면은 2.5 기준은 오바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천 대 이제 서울 이랜드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아이파크 대 이제 전남 드래곤즈. 자, 우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홈에서는 2연승을 거두는 중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상태죠. 홈에서 굉장히 좀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이제 전남 역시 이제 최근 성남한테 진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이길 정도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성남전에서 진 거는 아무래도 전반전에 잃은 퇴장이 좀 영향이 컸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랑 다르게 원정에서도 이제 꾸준히 득점을 하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원정에서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홈보다 이제 점유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 면에서는 부산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부산이 공격을 하다가 전남이 좀 빠르게 역습하는 그 양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 전남도 워낙 공격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자, 현재 이제 두 팀 다 지금 공격 전개가 괜찮긴 하지만 막상 이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득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지난 시즌 한정에서 봤을 때는 전남도 공격이 별로 좋지 못했고, 그리고 부산 역시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갔긴 했지만 그게 좀 어느 정도 몇 년간 이어진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상성을 좀 무시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남 상대로 4년 넘게 홈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까지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 지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전남 반대를 약간 보기는 살짝 좀 껄끄럽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요소까지 봤을 때 저는 요거는 전남 쪽 사이드 볼게요. 전남 프랜슨.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언어버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전남 프랜슨의 이제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리그2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바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 3차 예선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챔스 경기 TSC 대 이제 브라가. 자, 일단 이제 예선 1차전에서는 브라가가 이제 3대0 네,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브라가가 3대0 대승을 거두고 이제 여유로운 그런 리드 차를 안았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2차전을 치르기 위해 세르비아 원정을 떠나는 그런 브라가입니다.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브라가 진출이 거의 확정이다 보니까 양 팀 다 이제 리그 일정을 위해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왜냐면 이제 두 팀 다 이제 3, 4일 후에 리그 경기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원정을 갔다가 다시 이제 포르투갈로 돌아와서 4일 만에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주전들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지금 브라가가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TSC랑은 격차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쪽은 브라가라고 보긴 하지만, 과연 이제 브라가가 이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설지, 아니면은 이제 3점차 리드를 안고 있으니까 여유롭게 볼을 돌리면서 좀 시간을 보낼지가 좀 관건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브라가 스탠스에 따라서 또 경기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TSC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유효슈팅 1개도 기록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무기력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차전 홈에서 경기를 한다고 해도 브라가 상대로 크게 기대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TSC 역시 3점 차로 뒤지고 있는 거를 역전하기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승리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좀 경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브라가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저득점 라인 볼게요. 네, 언더. 그래서 브라가 승, 햄무의 이제 2.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트룸그라츠 대 이제 PSV.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차전 PSV가 4대1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이제 3점 차에 그걸 리드를 안고 이제 2차전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인 그런 PSV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브라가전과 마찬가지로 PSV가 여유로운 점수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전들을 좀 무리하게 출전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PSV 역시 이제 4일 뒤 홈 비텟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좀 더더욱 로테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PSV도 이제 리그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유로운 리드 차에서는 좀 더 힘을 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이제 슈트룸그라츠는 나름 자국 리그 내에서 이제 홈에서 굉장히 좀 공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1차전처럼 이제 PSV한테 대패할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일단 이제 경기 자체로 봤을 때는 1차전처럼 어느 정도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 역시 PSV의 그런 스탠스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아까 이제 브라가와 마찬가지로 뭐 체력 안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그런 공격적인 스타일보다는 좀 여유롭게 공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의 스타일처럼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서 어느 정도 좀 득점을 할까 하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의 약간 좀 PSV 스탠스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PSV 햄무 아니면은 혹시나 이제 힘을 뺀다는 가정하에서 무승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잡이로 좀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 다득점 사이드 볼게요. 오버까지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르베트 대 레인저스. 자, 우선 이제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반면에 뭐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한번 볼 수가 있고, 1차전 이제 레인저스가 홈에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후반전 이른 시간에 이제 세르베트 선수 1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적 우세를 살리지 못하면서 이제 득점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레인저스 입장에서 다소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경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레인저스가 2대1로 이겼긴 했지만 충분히 더 득점을 해서 이제 먼저 대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점 차 이상으로 만약에 승리를 거뒀으면은 이번 경기 좀 라인업도 유연하게 짤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이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1점 차 승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레인저스가 이제 풀 라인업을 지금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세르베트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세르베트 입장에서는 무조건 일단 승리를 해야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1차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 경기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뭐 이제 1차전 레인저스가 더 우세하긴 했지만 세르베트도 이제 원정에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퇴장당한 후에도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이제 원정에서 레인저스는 홈보다 이제 경기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좀 원정 레인저스보다는 좀 세르베트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세르베트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언업 같은 경우에는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만약에 뭐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뭔가 이제 다득점 사이드로 더 날 가능성이 커서 그냥 프랜승까지만 내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르베트 대 레인저스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 이제 마르세유 대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자, 우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죠. 직전 이제 1차전에서 이제 부상이 아니라 이제 퇴장으로 인해서 이제 2차전 못 나오게 되는 콘도그비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 파나티나이코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0 패배를 하고 이제 2차전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두 팀의 약간 1차전을 평가를 하면은 굉장히 좀 양 팀 다 답답한 그런 공격 전개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스팅도 진짜 별로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루즈한 경기로 흘러가다가 거의 후반 한 80분경에 파나티나이코스가 이제 득점을 하면서 이제 1대0 승리를 거뒀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냐라고 봤을 때 약간 이제 마르세유가 일단 이제 승리가 필요하죠. 왜냐면 1차전을 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내려서 네, 최대한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것으로 봐요. 네, 왜냐면은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무승부만 돼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2차전에서 좀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들고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경기 양상이 진행될 것 같고, 자, 파나티나이코스가 이제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하지만 마르세유 원정에서 무실점을 하기는 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홈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원정과 달리 경기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이제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마르세유 승, 그리고 이건 2.5 기준으로 네,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게 2.5 기준 언더는 파나티나이코스가 이제 마르세유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서 그러면 저도 좀 라인이 좀 더 괜찮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르세유 경기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오늘 축구 경기는 전부 다, 네,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네,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